자, 출발할까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세, 국세를 배웁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부동산의 순서는 사고, 보유하고, 팔고 이 순서대로 공부한다고 그랬죠. 교재도 그렇고. 그럼 제일 먼저 취득세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취득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442쪽. 442쪽. 취득세 들어가죠. 자, 먼저 칠판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교재 가지고 밑줄치기 복습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보죠. 특징. 자, 특징에 관한 것은 우리가 첫째, 지방세다. 지방세고 지방세면서 어디에서 걷느냐?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특광도세다.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서울이다.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여기가 어디죠? 미안합니다. 습관이 돼서 내가 나쁜 사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세금은 논아서 예산에 쓰겠죠. 우리가 취득세는 한 번 거두니까 특별시에서 갖다 쓰고, 그럼 얘가 화나니까 강남구청은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갖다 쓴다는 얘기죠. 항상 조세 성격은 이렇게 논아서 쓰는 거야. 한 군데서 가지면 안 되죠. 따라서 오늘 배우는 취득세는 광역단체에서 갖다 씁니다. 광역단체라는 건 서울이면 특별시, 인천이면 광역시, 그 다음 경기도, 강원도는 도청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다. 그래서 특광도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뭐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취득세는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특광도세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총론에서 다 배울 겁니다. 또 배웠고요. 그럼 낯선 단어만 보죠. 응능과세.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상가 건물을 강남에 하나 샀다. 친구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야, 나 강남에 100억짜리 상가 건물 하나 샀어 줄게.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죠? 친구가 상가 건물 말 안 해요? 배 아프다고요? 저렇게 공부할 때는 저렇게 축하를 해주고 이래야지. 배 아파서 말하기도 싫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남자분은 또 어떡할까? 자, 남자친구가 샀어. 그걸 자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떡하죠? 예? 한턱사. 우리 대화가 왜 이러냐? 배 아파, 한턱사. 좀 덕담을 하면 되죠. 그렇잖아. 친구가 사면 너 능력 좋네 이러잖아. 내 친구들만 그러나? 여러분 친구들은 한턱사, 배 아파, 말 걸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좋네. 바로 취득세는 취득을 하면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 능력에 대응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응능과세란 용어를 씁니다. 응능과세 뜻 이해가요?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근데 왜 하느냐? 그냥 처음 보는 단어가 있으니까 입문과정에서 단어의 뜻만 알려드립니다. 나머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알아야죠. 물세다. 우리가 지방세다 그러면은 다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사람 필요 없어. 남자 여자 필요 없어. 어떤 물건을 취득했느냐?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물세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잔인한 거야. 실질주의 과세다. 실질주의 과세라는 것은 사실주의 과세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얘는 뭐냐?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 걷겠다는 얘기예요. 등기된 부동산을 사도 취득세 걷고, 미등기 토지를 사도 취득세 걷겠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하나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허가 여부도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허가받은 건축물도 과세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사도 취득세는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이건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걷겠다는 얘기야.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땐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땐 뻔해요. 이렇게 나와.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단골 메뉴야. 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등기라는 말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시험 보러 가서 그렇잖아. 등기가 안 됐으면 취득이 아닌 것처럼 착각한다는 얘기야. 취득과 양도는 공통점,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그 다음 반드시 사고 파는 것, 개인끼리 사고 파는 건 정부가 그때그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 납부, 조세에 해당한다. 고지서 날라오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내. 그러니까 세금은 후불제란 얘기예요. 후불. 너 취득해. 그리고 60일 이내 세금 내라 이거야. 너 양도해. 그런 다음에 2개월 이내 세금 내라 이거야. 세금은 후불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오죠. 항상 신고 납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언제까지 하세요? 정해져 있어. 60일 이내 하세요? 정해져 있어. 근데 60일 이내 조건을 걸었는데 신고 안 했으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와요. 항상 세금은. 고지서로 징수하는 걸 무슨 징수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 그러면 고지서에는 야, 너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왜 신고 안 했어? 괘씸죄가 부과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산세. 그럼 여기서 또 나오죠. 가산세. 자,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무신고? 사기 부정? 납부는 매일매일 붙어요. 10만 분의 얼마? 이렇게 핑계 삼아서 학원 나갈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러면 알아서 해요. 이러면 몇 프로? 어이구, 이러면? 정신없어. 2, 3, 4 다 나와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30%는 없는데 그냥 장난삼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가산세. 항상 세금은 이 순서래. 신고다. 그러면 기한을 정해줘. 이때까지 해. 안 하면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에는 괘씸죄가 붙는다. 그 다음에 면세점. 발음 잘해야 되죠. 면세점 그러면 신라면세점이야. 면세점. 세금이 면제되는 시점을 얘기하죠. 이거는 제가 꿍시렁대입니다. 꿍시렁대면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왜 꿍시렁대느냐? 전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거 세금이 면제되는 시점이 얼마냐? 취득가액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면제가 돼요. 50만 원까지. 그럼 우리가 건물을 샀어. 주택을 샀어. 50만 원짜리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왜 개정 안 하냐 이거 이런 거. 제가 꿍시렁 될 만하죠. 이걸 올리든가 아니면 이런 제도를 폐지하든가. 나만 흥분하는 것 같아. 요즘 개집도 100만 원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게 또 시험에 자주 나와. 바로 올해 시험에도 내가 1년간 꿍시렁 된 게 있어. 이거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땅을 샀어. 뒤에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또 샀어. 그럼 몇 번 산 거예요? 2번인데 세법엔 한 건으로 보는 거야. 한 건으로 보고서 면세점을 적용하라 이게야. 하나도 아니고 2개 샀는데 이걸 한 건으로 보고 금액도 50만 원 합산해서 50만 원까지 면제 주겠다 이게야. 표정이 그럴듯한데 이래?
말이야 막걸리야.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앞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거야.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건축물을 샀어. 1년 이내 인접 건축물을 샀어. 몇 건이에요? 이걸 한 건으로 본다 이거야. 그리고 면세점은 50만 원, 두 개 앞에서 50만 원까지 면제 주겠다 이거야. 인형의 집도 50만 원이 넘어. 그렇잖아요? 제가 1년간 꿍시렁 됐더니 시험에 나오는 거니. 왜 이런 걸 시험에 내? 실무에 필요한 걸 내지. 이 말이 안 되는 걸 세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꿍시렁 되는 것들이 또 시험에 자주 나와. 저도 여태까지 세법 강의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개정이 돼야죠. 5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요 꿍시렁 되니까 요게 시험에 나왔어.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를 합해서 50만 원까지 면제해 주겠어요. 생색만 내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알아둬야 돼요. 면세점, 세금이 면제되는 시점은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가 나왔어. 그래서 세법에서 이번 시험도 유력합니다마는 이하, 이상, 미만, 초과가 나오고 시험에는 딱 50만 원인 경우 단골 메뉴야. 이하, 이상 요거는 금액이 포함된 거고 미만, 초과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따라서 50만 원 이하라는 건 50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시험엔 딱 50만 원인 경우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이건 신경 안 쓰고 숫자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가 면제가 된다. 끝.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것이 여러분 교재 442쪽 나왔습니다. 찾았나요? 자, 거긴 박스만 보세요. 박스를 보면은요. 첫째, 신고납부 밑줄.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동그라미 파란색의 밑줄.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요거라고 그랬죠? 사실상.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실주의란 얘기야. 다 걷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관공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밑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지방세, 2번 밑줄 특별시, 광역시, 도세, 끝. 특광 도세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 밑에 동그라미 3번 밑줄 물세,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사실주의라는 것도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6번 밑줄 현황 부과라고 돼 있죠. 현황 부과라는 것은 요거 됩니다. 이것도 많이 알아둬야 돼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 세법은요. 공부라는 건 뭐냐면 등기부상. 등기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을 적용을 한다는 것.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등기부상으로는 여기서 조금만 외곽지역 나가잖아요. 에? 조금만 외곽지역에 나가면 기와집이 있어. 그럼 기와집은 대부분이 주택이란 말이에요. 등기부상에. 근데 거기에는 꼭 뭘 해요? 식당 하잖아. 보리밥집, 백숙집, 도토리묵집. 지금까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나열한 거예요. 이런데 그럼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야. 근데 사실상으로는 식당이야. 이럴 때 뭘로 적용한다? 식당, 사실상을 적용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실상이 애매모호해. 집인지 식당인지 몰라. 그럴 땐 공부상의 현황을 적용합니다. 주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게 현황 부과가 됩니다.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부상의 현황, 공부상에는 주택이다. 사실상의 식당이다. 뚜렷하다. 그러면 식당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식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문 닫는 날이 더 많아.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이 애매모호하면은 뭘 따진다? 공부상으로 따진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건 아직 밑줄 안 쳐도 됩니다. 뜻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본격적으로 443쪽 나와 있죠. 443쪽에 2번 취득의 구분 나와 있죠. 그 중에 양괄호 2번 취득의 유형 요거 먼저 봐야 되겠죠. 요 내용은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자세히 배웁니다. 세법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 간단하게 용어만 보시면 됩니다. 취득의 구분이라고 나왔는데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기다 해둘게. 사실상의 취득이 있어. 그 다음 간주 취득이 있어요. 취득이다 그랬으면은 사오는 거구나. 사오는 거는 사실상이 있고 간주가 있다. 사실상의 취득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시 취득이다. 또 하나는 승계 취득이다. 이건 오늘만 잠깐 듣고 1월달 기본서에서 잠깐만 들으면 그 다음에 설명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와 승계가 있는데 원시 취득 민법에서 배우셨죠? 다른 과목도 못하는구나. 그럼 원시 취득은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어. 내가 만드는 거야. 우리가 숲이 있어요. 아무도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 숲을 뭐라 그래요? 원시림. 바로 이거야. 원시 취득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최초의 소유자야. 나 이전에 소유자 없어. 요걸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은 단어의 힌트가 나와. 단어만 알면 되지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토지가 있어요. 그럼 토지의 원시 취득이라는 말은 옛날엔 토지가 아니었어. 옛날엔 강물이었어. 바닷물이었어. 이거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으면 원시 취득이라 한다는 것. 그럼 지문행 뭐가 나오냐? 공유수면 매립, 줄여서 매립 간척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시험에 매립 간척, 토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매립 간척이 나오면 매립 흙으로 메꿨어. 바위로 메꿨어. 그래서 땅을 만들었어.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매립과 간척의 뜻을 알면 된다는 얘기야. 원래는 강물이야. 메꿔서 땅을 만들었으면 메꾸니까 매립 간척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시험에 보면은 매립 간척 이렇게도 나오고 원시 취득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매립이나 간척은 내가 만들었던 거구나. 끝. 이렇게 알면 돼요. 단어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건축물. 원래는 땅만 있었어. 원래는 땅만 있어요.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없던 걸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럼 짓는 걸 뭐라 그래? 신축 또는 증축. 이 중에서 증축이 많이 나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을 올리는 게 증축이죠. 그럼 4층은 없던 게 생겼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다. 이름 단어에 원시 취득이라는 건 나오잖아. 이해가셔? 노노노. 요건 같이 공부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자동차만 접근해도 돼. 공부. 같이 쫓아다니니까. 얘가 대장이야. 자동차다 그랬으면은 없던 걸 만들어야 원시 취득이죠. 그럼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만든다는 표현을 뭐라고 쓰죠? 현대다, 기아다, 자동차를 만든다는 표현을 어떤 단어를 써요? 그렇죠. 생산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조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기계장비 같은 거는 뭐 제조한다는 말도 나오겠고, 선박은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건조라는 말을 쓰죠.
배는 건조란 말 쓰잖아. 그러니까 생산, 제조, 건조 다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만드니까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단어 뜻만 알면 이건 세법에 비중이 없어요. 민법에서 다 배우실 거니까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권리예요, 권리.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난 미술가 될 건가 봐. 소질 있어.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산을 다니다가 광산을 찾아냈어. 광산을 찾아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개발했으니까, 내가 찾았으니까 나만 캘 수 있도록 권리 주세요 해야죠. 이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광어권이라고 얘기하죠. 나만 캘 수 있도록 권리 주세요. 그럼 권리 주세요, 권리 주세요, 요걸 출원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죠. 들어보셨어? 노노노노. 내가 신기술 개발했어. 이 기술은 나 혼자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걸 우리가 특허 출원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나만 쓸 수 있도록 권리를 주세요 요구하는 것을 출원에 의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출원이라는 말 뜻은 내가 개발한 거야. 내가 개발했으니까 내가 최초의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야. 나만 권리 주세요. 출원. 그 다음에 민법상의 시효 취득이 있어. 민법상의 시효 취득은 점유물에 관한 거죠. 우리가 내 건 아니야. 근데 소유자가 안 보여. 행방불명됐어. 내가 일정 기간 점유,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을 받아요. 자, 부동산은 몇 년간 점유해야 인정하죠? 다 못하는구나. 20년, 동산은 10년인데 세법은 기간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된다? 점유를 해서 일정 기간 경과하면 소유권 인정해 준다. 이걸 우리가 시효 취득이라 한다는 것. 점유라는 말이 나오겠죠. 점유는 내 거를 쓰는 게 점유가 아니야. 남의 건데 내가 사용하는 걸 점유라고 그러죠. 그럼 20년 동안 지나다 보면은 내가 소유권 인정할 수 있어. 좋겠네. 20년 동안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몇 년은 괜찮아. 주인은 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몽을 꿔요. 이제 10년 지났어. 10년만 견디면 돼. 그때부터 매일 꿈꿔. 어떤 꿈을 꿔? 내가 주인이지롱 하고 나타나는 꿈을 꾼다는 얘기야. 이런 게 문제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시효 취득이. 그렇지만 요즘들은 뭐 다 자기 거 챙기는 편이니까. 그것도 할 땐 작업을 해야 됩니다. 농약 들어간 거 영수증, 사진 중간중간 찍어놓고 이래야지 소유권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건 나중에 졸릴 때 우리가 실제 실무에 작업하는 것들. 그래서 몇 분 구제분도 있어요. 한 분이 쉬는 시간에 요거 듣고 와서 시어머니가 짓고 있는데 시어머니 거 아니라고, 기간이 오래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나 오리고기 사줬어요. 시효 취득했대. 1억 5천인가 짜리지. 조그만 건데도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광산, 출원, 민법상의 시효 취득은 점유에 관한 것들. 끝. 요 단어만 보란 얘기야. 단어를 보면은 내가 만들었네. 내가 최초의 소유자네. 그럼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뭐냐? 승계, 딴 사람 걸 내가 가져왔어. 딴 사람 걸 승계를 받았어. 그럼 승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상승계. 유상승계는 뭐냐? 돈 주고 사온 거. 여기는 어떤 게 있냐? 매수, 매매라고 그러죠. 돈 주고 사온 거. 그 다음에 얘랑 친해져야 돼. 교환. 얘는 앞으로 시험에도 비중이 큽니다. 교환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 헌집 줄게 새집 따오죠. 항상 교환은 주고 받은 거야. 주고 받았으니까 공짜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꼭 오늘부터 신경 쓰세요. 교환은 안 써도 되겠어요. 1년간 강조했더니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거든요. 교환은 항상 대가를 주고 사왔어. 헌집 주고 새집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된다? 승계 취득이 된다. 유상이 된다. 끝.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상승계 공짜로 받았어. 공짜로 받은 건 두 개를 보면 돼요. 상속이 있고 증여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상속과 증여를 받으면 세금 몇 번 내야 되죠? 2번.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고 누가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내는 거다. 받는 사람이 세금을 2번 내. 똑같은 물건인데 세금 2번 내면 억울하잖아요. No. 얘는 무상이야. 불로소득이야. 공짜로 생겼으니까 그 정도는 부담해도 되겠죠. 끝. 정리할게요. 사실상의 취득이다 그러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나왔는데 취득세는 원시 취득도 과세하고 승계 취득도 과세. 취득은 무조건 세금 내는 거야. 끝. 그런데 원시나 승계는 다 취득세 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바로 요놈만. 요놈인데 차량만 공부해도 돼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다른 것들은 원시 취득도 과세하고 승계 취득도 과세해. 그런데 자동차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인데 회사는 취득세 안 내. 만약에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취득세를 부담하면 자동차 못 만들어요. 세금 부담이 커서. 그래서 차량은 만드는 회사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자동차는 누가 취득세 내? 상식. 사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이 내는 거야. 어떤 사람? 소비자. 따라서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가 된다. 만 요게. 이게 안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출제 안 된 지가. 언제 어느 때 항상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식으로 접근해. 다른 것들은 원시 취득도 과세, 승계 취득도 과세. 취득은 다 과세가 돼. 그러나 자동차는 어떨 때만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만. 이거는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궁금하면 오늘 또 욕먹을 짓을 해야죠. 1일 1욕을 먹어야 되니까 오늘 점심 드시고 자동차 대리점을 가세요. 그런 다음에 상담을 해. 제일 좋은 거 상담해. 어차피 살 거 아니니까. 그럼 제일 좋은 걸 사고 물어봐요. 딱 2가지만 물어보면 돼. 차값은 뭐 당연한 거고 안 살 것 같으니까 차값은 대충 해도 되고. 첫째 뭐냐? 취득세 얼마나 내요?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커피까지 대접하면서. 그 다음에 2번째 요거는 채권은 얼마치 사야 돼요? 요건 앞으로 배울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나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면 채권은 강제로 사야 돼요. 그 2가지만 물어보고 아주 열심히 설명해줘. 써가면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여러분 그때 설명 안 들어도 돼. 커피만 마시면 돼. 그거 다 들은 다음에 미안합니다. 커피 한 잔만 더 주세요. 왜? 어차피 요건 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올게요. 나가면 취득세 낸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사야 된다는 걸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욕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기억이 오래 가니까 욕먹으면. 그런 다음에 합격하면 그 동네 떠야죠. 자, 바로 요거야. 자, 취득세는 원시 취득도 과세하고 승계 취득도 과세합니다만은 자동차만큼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 안 내. 그래서 기아, 현대, 쌍용 이런 데는 취득세 안 내는 거야. 그럼 취득세 누가 내냐? 소비자, 여러분들이 내는 거란 얘기죠. 오케이?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신경 써야 되죠. 요거는 올해도 지문이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지문이 출제됐지만 간주취득은 4개가 있으니까 하나 올해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간주취득은 뭐냐? 이거예요. 사실상의 취득은 지금 산 거야. 언제 산 거야? 지금 샀어. 그러니까 취득세 지금 내야 돼. 근데 간주취득은 옛날에 산 거야. 그럼 옛날에 샀을 때 취득세 냈어 안 냈어? 안 냈어요? 여보세요. 살 때는 무조건 다 취득세 내야 돼. NG 다시.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산 거야? 지금 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내야 돼. 간주취득은 언제 산 거야? 옛날에 취득했어. 그럼 옛날에 취득할 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냈는데 이번에 또 내는 거야. 또 이러한 4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가 되면 우리가 알아두세요. 증가가 되면은 취득이야. 감소가 되면은 뭐예요? 양도예요. 항상 매매를 하면 한 사람은 증가되고 한 사람은 감소할 거 아니야. 에? 그러면 증가가 되면은 무조건 새로운 취득이야. 감소가 되면 이번에 파는 거야. 취득세는 증가, 양도소득세는 감소가 나와요. 이걸 먼저 알아두면 돼. 사고 팔면 쌍방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매매가 됐는데 값도 증가됐고 을도 증가됐으면 둘 다 집단 사기꾼이야. 한 사람이 증가되면 한 사람은 감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사람은 증가되면 취득세 내고 한 사람은 감소되니까 양도소득세 내는 거란 얘기죠. 이게 세금이야. 그러면 간주취득은 뭐냐? 옛날에 샀어. 옛날에 샀는데 이번에 가액이 늘어났어. 늘어난 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간주취득의 말뜻 이해 가나요? 정리. 간주취득은 지금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살 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는데 이번에 가액이 증가됐어. 증가된 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 이게 간주취득이에요. 만약에 가액이 변동이 없다. 그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가액이 증가돼야 취득이야. 근데 자연적으로 대한민국은 땅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럼 땅값,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간주취득이 아니야. 작년에 10년 전에 땅을 100만 원 주고 샀어. 10년 뒤 오늘 150만 원이 됐어. 증가됐으니까 취득세 내야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건 취득세 낼 필요 없어. 그럼 어떨 때? 4가지 사건에 의해서 가액이 늘어날 때. 4가지 사건도 중요하지만 가액이 증가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4가지 사건인데도 가액이 변화가 없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2개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 그럼 4가지 사건이 뭐냐? 4가지 사건은 뭐냐? 요거야. 첫째 건축물을 개수, 대수선. 개수가 뭐죠? 개수? 개보수 뜯어 고치는 거야. 그럼 뜯어 고쳐. 대수선 크게 뜯어 고쳐. 리모델링. 그러면 가액이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취득으로 간주하라 이게야. 2번째는 차량, 기계, 선박 3가지의 종류 변경이 있어요. 종류 변경. 요거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좀 얘가 유치해도 이해는 좀 편할 거예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그림 또 그립니다. 이게 뭐예요? 나 진짜 그림 잘 그려. 갑이라는 사람이 자가용이 있어. 자가용. 차명은 소나타. 500만 원짜리야. 갑의 직업이 뭐냐? 개인 택시기사야.
근데 일정 기간 무사고 하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어. 그럼 새 택시를 사고 싶은데 요게 마음에 들어. 아주 손에도 잘 익었고. 그래서 새 차를 안 사고 소나타에다가 위에다 요렇게 구멍 뚫었어. 그럼 뭐 같아? 그래. 난 그림 진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잘 되는 것 같아. 이건 개인 택시 면허면 면허값이 많이 들어가죠. 따라서 자가용이면 500만 원 가치뿐이 안 되는데 이걸 영업용으로 바꾸니까 면허값 포함해서 1억. 가액이 9,500만 원이 증가됐다 이거야. 그럼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간주 취득? 옛날에 승용차 살 때 취득세 냈다 이거야. 근데 이번에 또 내는 거야. 하나의 차에 두 번 세금 내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게 잘못됐다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정부에다가 정부가 세금 내라고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정부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야. 뭔 말인가 이해가요? 내가 이걸 갖다가 세금을 안 내면 정부가 내 차 가격을 얼마로 인정해? 500만 원이야. 나중에 요걸 갖다 예를 들어서 1억에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500만 원에 사서 이렇게 파는 거야. 세금 많아지겠잖아. 근데 내가 세금을 내면은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 보는 거야? 정부가 1억으로 해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취득세 배울 때 이렇게 합니다. 정부에서 절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고 세금 내래 주머니 꽉 쥐고 있어 나 못 내. 이 사람들은 절세가 아니라 바보 쪼다예요. 절세라는 건 싼 세금은 좀 더 내고 비싼 걸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항상 부풀리는 게 좋아요. 취득가액을 부풀리면 취득세를 갖다 좀 더 내는 거야. 대신에 정부가 내 물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요걸 나중에 취득세는 좀 더 내, 싸니까. 요걸 나중에 양도했을 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큰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합법적으로 부풀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말 이해 가셔? 세금 안 내는 게 나 최고야? 바보야 바보. 싼 세금은 좀 더 내. 그럼 정부가 내 재산을 인정해줘. 그럼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취득가액도 적게 하는 게 낫죠. 앞으로 양도가 비과세니까. 근데 그거 빼놓고는 항상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취득세 1월 달에도 배울 때 되면 이제부터 취득가액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이냐 이게 시험의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게 좋다. 먼저 그 개념을 알아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냈고 오늘 또 내고 두 번 내네 이거 나쁜 거네? 아니에요. 두 번 내도 나는 좋아. 취득세가 싸니까. 낸 대신에 내 재산의 가치는 1억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말 이해 가세요? 왜 그러는지 이해 가요? 앞으로 절세, 취득세는 싸. 그러니까 좀 더 내. 그런 다음에 양도할 때는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해서 종류가 변경이 돼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세 번째,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이거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 이게 부동산의 로또 복권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농지를 샀어. 1억 주고. 했다가 2021년에 지목이 택지로 개발이 돼서 20억이 된다는 얘기야. 지목이 변경됐어. 지목 변경되면은
가액이 19억이 증가가 되잖아. 그럼 옛날 농지 살 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근데 오늘 가액이 19억이나 늘어났어. 증가가 되면 항상 취득세 내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번 내는 게 간주취득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그래, 이번에 취득세 싼 걸 내면 내 재산을 20억으로 인정해 준다 이거야. 그럼 요걸 나중에 21억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 세금이 차액이 1억분이 안 난다는 얘기지. 이걸 안 냈으면 차액이 19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되니까. 그림 이해 가나요? 그래서 취득세를 부풀리는 게 좋고, 그렇다고 업계약서 쓰면 안 되는 거고, 합법적으로. 그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다는 것. 지목 변경 친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점주주 뜻 몰라도 돼. 얘는 노골적으로 힌트를 줘. 주식 취득. 그럼 따져봐. 주식을 취득했으면 주식이라는 재산이 늘어요, 줄어요? 주식을 샀어. 늘어요, 증가야, 감소야? 그럼 증가되니까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간주취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네 가지 사건도 중요하지만 가액 증가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옛날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가액이 증가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야 되는 게. 증가가 돼야 취득이야. 증가가 안 되면 취득이 아니지. 끝. 요번 시험에 얘가 나왔습니다. 자, 맞나 틀리나 볼게요. 대답해요. 며칠 전에 시험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앞에 것도 다 잊어먹었죠? 다시 한번.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지. 이게 바로 올해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이거 1년간 배웠더니 시험에 그게 나와 있어. 왼손으로 한쪽 눈 감고 마킹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이걸 1년 내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나왔으니까. 토지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까지는 원칙대로 설명해 드렸고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 요령. 얘가 문제 안 나오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 얘는 꼭 나와, 이 지문에. 이게 다 힌트야. 힌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준비됐어요, 힌트? 자, 건축물의 개수가 나와요. 개수가 꼭 나와. 안 나오면 안 돼. 그럼 개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옹알이 되기 있기 없기. 개수는 뜯어 고치는 거야. 고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치는 거는 좋게 고쳐, 나쁘게 고쳐? 좋게 고치니까 가액이 늘어나는 거야. 쉽지 않아? 아주 노골적으로 힌트가 나와. 괜찮아. 또 준비해 놓은 거 있어. 종류 변경, 변경의 뜻이 뭐야? 바꾸는 거야. 그럼 바꿀 때 여러분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니까 증가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변경했어. 변경은 바꾸는 거야.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좋게 바꾸니까 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이게 다 힌트라니까. 마지막, 주식 취득.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주식을 취득했으면 주식을 사왔죠. 그럼 주식이 증가야, 감소야? 증가되니까 간주취득이지. 그렇게 접근하면 좀 낫지 않겠어? 외우지 말고. 저는 항상 그래서 강의할 때 특징이 뭐냐? 단어가 힌트야. 단어만 알면 이거 외우지 않아.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다 외우래. 이것만 외워? 민법 판례 외울 것도 많은데 세법 외우라고 외워요? 세법 공부해요? 뭘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어. 세법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잖아요. 세법 공부할 시간에 세법 공부하지 말고 세법은 나와서 저랑 같이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 가서 민법 공부하시고 하라는 얘기.
1차가 돼야 2차가 편하게 되니까. 내 과목은 공부하지 말고 다른 과목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사람 나쁜이 없을 거예요. 내 건 하지 마. 어차피 시험 때까지 저랑 같이 가야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해드리면 되잖아요. 다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죠? 여러분이 보여야 되지. 바로 이렇게 세법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뭐야? 토지의 지목 변경이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액이 증가라는 말도 나왔어. 그럼 뒤에 뭐냐? 취득으로 본다. 맞는 말이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틀린 말이야. 이게 답 찾는 요령이. 끝. 그 다음에 혹시나 교재를 보다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간주라는 말과 의제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의제라는 말도 간주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보면 간주 취득, 어떤 교재를 보면 의제 취득 이렇게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통일을 하죠. 의제 취득이라 나왔어도 간주 취득으로 공부합시다. 간주 취득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주면 되죠. 자, 정리합니다.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산 거야? 지금 샀으니까 지금 취득세네. 간주 취득은 언제 산 거예요? 옛날에 살 때 세금 취득세 냈어 안 냈어? 이번에 또 낸다는 얘기야. 왜 또 낼까? 그렇지. 오, 자네 잘해요? 혹시 경력자? 에? 한 번 했어. 절대로 앞으로 재수행이란 말씀 안 돼요. 나쁜 거예요. 경력자. 우리나라는 경력자 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도 경력자가 나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참고하시면 돼요. 원래 이 공인중개사가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정이 있어요. 과정은 뭐냐? 1년 이내 단기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학사 과정이 있어요. 2년. 그 다음에 학사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이 더 들어가요. 그거 끝나고 나면 박사 과정이 있어요. 박사 과정 끝나면은 유학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 학원 못 다녀 더 이상. 딴 데로 옮기는 걸 유학 과정이다. 제가 좀 웃으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과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걱정 없어요. 뭐 첫 해 붙는 게 제일 좋지만은 안 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음 연도에 맡겨놨다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죠? 괜찮은 거예요. 미안해 내 이런 거 물어봐서. 에? 그래. 저 여유 있잖아요 자세가. 아니 괜찮아요 잖아요. 이게 경력자라니까. 여유. 경력자 우대입니다. 그래서 수강료도 좀 싸게 주고 하잖아요. 안 그래? 난 마무리 못하겠어. 그래서 간주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에 관한 것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요 단어의 뜻을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상의 취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산 거야. 지금 취득세 내야 돼. 간주 취득은 옛날에 샀어. 취득세 냈어. 이번에 증가가 되니까 또 내란 얘기죠. 세금을 2번 내면 좋다 나쁘다? 좋은 거야. 취득가액을 정부가 국가가 비로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란 무거운 걸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것. 끝. 자, 이거에 443쪽에 보면은 양과로 이번에 취득의 유형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취득은 밑줄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고 그 다음 밑줄 간주 취득. 간주 취득 안에 의제 취득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이름만 2가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간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의제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제가 궁시렁댑니다. 왜? 하나로 통일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배우는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 어떨 때는 의제란 말 쓰고 어떨 때는 간주라는 말을 씁니다. 통일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은 기억, 의가 있죠. 전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만든 거야. 공부할 거 없어. 다만부터 밑줄 치세요.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어떨 때만 과세가 된다.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그 다음에 유형 나왔죠. 단어만 보란 얘기죠. 첫째 박스에는 동그라미 매립, 동그라미 간척, 강물을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으니까 원시 취득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립, 간척 요 말이 나오거나 원시 취득이란 말이 나오거나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매립의 뜻을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건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은 민법에 따라서인데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 세법에선 몰라도 돼요. 점유다. 동그라미 2번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그랬으면은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취득세는 유상, 무상, 취득을 불문하고 과세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죠. 유상승계도 취득세 내고 무상승계도 취득세 낸다. 그러니까 유상무상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와도 취득세 내. 공짜로 상속받아도 취득세 낸다는 얘기야.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매매 동그라미 끝. 여기에는 오른쪽 네 번째 줄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매수인에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환 동그라미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교환은 항상 유상으로 봅니다. 유상.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유상계약이다.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교환은 무상으로 본다. 공짜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 봐. 교환은 뭐야? 헌집 주고 새집 받았어. 새집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헌집을 줬잖아.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란 얘기죠. 교환은 항상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는 것. 그게 올해 출제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밑줄 현물출자. 그 다음에 상속증여 밑줄. 상속증여 무상의 경우에도 과세가 된다. 세금은 두 번 낸다고 그랬죠. 상속받으면 상속세 한 번 내고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유형 4가지.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유형 4가지가 있죠. 그런 다음 보세요. 4가지 유형 중에서 뭐가 따라다녀야 돼? 가액 증가가 있어야죠. 사건 4가지가 있어도 가액이 변화가 없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간주취득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취득의 구분이 되는 거죠. 끝. 그 다음에 445쪽에 취득세 옆에 밑줄 과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 대상. 요거는 우리가 좀 쉬었다 할까요?